안녕하십니까. 문체부는 2024년 10월 31일 배드민턴 안세영 사태에 대한 최종 발표를 하였습니다. 문체부의 최종 발표 내용은 안세영 사태와 유사한 다른 부패 위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체부의 이러한 획기적이고 이례적인 발표 내용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안세영 사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왜 문체부의 최종 발표 내용이 안세영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지에 대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의 최종 발표 내용이 안세영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문체부 발표 내용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체부의 발표 내용은 모든 문제가 아닌 특정 일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조처 대치하지 않은 제외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체부가 문제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중요한 문제는 제외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에 대해 조치,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외된 내용은 각 항목은 물론 항목 내 세부 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간 발표에서 문체부는 과거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후원사로부터 직접 개인 보너스를 받았으나 현재는 그 보너스를 배드민턴 협회가 일괄 수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실제 배드민턴 협회는 후원금의 20%를 선수단에 배분했었지만 2021년 6월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몰래 이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발표에서 이 내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둘째, 중간 발표에서 문체부는 2021년 8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40명에 달하는 배드민턴 임원이 낸 후원액은 회장의 후원금 2,300만 원이 유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낸 후원액은 인센티브를 수령한 전무의 개인 계좌에서 회장의 이름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또한 최종 발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셋째, 중간 발표에서 문체부는 협회 임원들에게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직무수행 경비, 회의 참석 수단 및 여비가 3억 3천만 원에 달하며 총 1,000만 원 이상 수령한 임원은 9명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해에 대회 참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이 얼마인지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최종 발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넷째,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문제만 다루고 있으며 최초 가해자인 배드민턴 협회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발표 내용을 보면 배드민턴 협회 회장인 김택규는 물론 위법 행위를 한 다른 배드민턴 관련자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배드민턴 관련자들이 어떤 부패 위법 행위를 자행하였고 자행한 부패 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 대처를 할 것인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문제의 시발점이 배드민턴 협회인데 핵심이 제외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외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언급한 항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의 최종 결과 발표는 문체부가 어떤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조사하고 있고 어떤 대처 처리 조치를 할 것인지를 대중에게 알리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최종 발표에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제외하였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설명이 없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회장과 협회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 김택규 회장이 문체부의 조사를 거부하여 조사가 어렵고 이 때문에 제외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비리 혐의를 받는 당사자인 김택규 회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해서 문체부가 김택규 회장은 물론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 조사 대처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택규 회장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어떤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해 어떤 대처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발표는 할 수 있으며 김택규 회장 이외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된 다른 문제는 대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조사 결과 통보 후 주어지는 1개월간의 이의 신청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만 하였을 뿐 다른 어떤 조치 대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체부는 이후 배드민턴 회장과 협회를 고발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종 발표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였어야 합니다. 상황이나 이익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거나 제외하거나 말을 바꾸는 등의 말장난으로 국민을 현혹하여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포함하였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중간 발표에서 포함하였다가 최종 발표에서 제외된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중간 발표는 물론 최종 발표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의 학대행위, 채용비리 등이 그것입니다. 둘째, 조치 대처가 이루어진 주요 항목이나 주요 항목 내 세부 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체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특정 항목에 비중을 두고 특정 항목에는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최종 발표 내용을 보면 선수 부상 문제, 의료 인력 문제, 선수촌 부조리, 훈련, 휴식, 출전 문제, 지도자 의견, 선수 출전 제한, 라켓, 신발, 유니폼, 국가대표 선발 방식, 선수의 연봉, 계약 기간, 상임 심판 폐지, 공인구 지정 해제와 같은 문제에 80에서 90%를 할애하고 있으며 정작 주요한 사안인 배인 횡령 등의 문제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은 선수의 복지 문제 등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문제가 아닌 일부 문제에 대해서만 조치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문체부의 최종 발표 중 일부 내용입니다. 첫째는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이고 둘째는 부정예산 사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외 다른 항목에도 문제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언급할 상황이 아니어서 이 둘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최종 발표 내용을 보면 첫째, 가해자에 대해 어떤 조치 대처를 할 것인지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더욱 중요한 예방과 관련된 조치 대처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책은 부패, 위법 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고 대처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법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예산을 부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규정, 제도를 만들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감시기구를 만드는 등의 예방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임원들이 자체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문체부에 보고하라는 조치를 내린 것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조치만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후 추가로 언급하겠지만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지시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가능성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예방책 자체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가해자가 아닌 특정 일부 가해자에 대해 조치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법을 위반하고 부정하게 예산을 사용한 사람은 대한체육회 내에서 회장과 사무처장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만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배드민턴 협회도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가해자의 모든 가해 행위가 아닌 가해자의 일부 가해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장이 보조금법을 위반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대한체육회장은 보조금법만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채용, 인권침해 등의 다른 위법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패, 위법 행위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체부의 최종 발표 내용 중 보조금과 부정예산 사용과 관련된 내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조금과 부정예산 사용과 관련된 문체부의 최종 발표 내용에는 이러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